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 전에 저는 그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되게 발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억압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가면은 억압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한테 있는 억압을 이제 자연스럽게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그런 꽉 찐 주먹이라든지 통통 튀는 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그걸 그 어려운 생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뭔가 저만의 그런 낙선, 뭐, 벽지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,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상으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구인 것 같아요. 타라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계기는 사실 저희 아이 3명이 타라였거든요. 인도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, 이제 남편이 타라라고 하면 어때? 이렇게 해서 타라가 된 거고, 그 외형적인 거는 타라가 어릴 때 곱슬머리여서 되게 습기가 많은 비 오는 날에 이게 이렇게 곱슬은 습기가 많은 날 이렇게 부풀잖아요. 그래서 솜사탕을 이렇게 양쪽에 얹은 것처럼 되게 재밌었고 좀 충격적이었고 이 비주얼을 뭔가 남겨놔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이를 재우고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. 외모는 타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뭔가 그 하는 행동이나 이 아이가 풍기는 이미지는 타라가 아니고 너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그 딸과 저로서 왜 약간 모녀는 이렇게 분리된 인격체이지만 사실 되게 미묘하게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. 뭔가 그런 것과 또 연관돼서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작은 딸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발전이 된 캐릭터이지만 이제 지금의 타라는 그 딸을 낳고 나서의 저의 그 독립된 엄마로서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페르소나 같은 캐릭터인 거죠. 올해 이제 시작한 작업 중에 뒤에 보이는 All in My Dream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에서 좀 누워있거나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일 때 뭔가 그 부분을 좀 잊으려고 다른 형태들을 좀 그 주변에 있는 사물로 다른 형태를 만드는 그런 걸 좀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있는 타라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그 책장, 컵보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컵보드 안에 놓여진 그릇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뭔가 그런 조형물, 뭐 장식품들이 그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.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맨홀 뚜껑에 얼굴이 보인다든지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얼굴의 형태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그림을 평면으로도 이렇게 그려보고 뒤에 보이는 이렇게 의자가 스툴이나 테이블이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많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저의 조형 감각과 색감들로 좀 다시 재구현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에 타라라는 이름이 여자아이가 있듯이 또 이제 같이 함께 등장하는 쿠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4개의 다리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
형태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틀의 어떤 부분들이 그 이제 쿠키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시리즈들을 이제 계속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타라의 방, 어떤 그 타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타라의 방의 그 친구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해보고 싶은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을 표현을 하자면 서사와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래 초를 들고 있는 거를 그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. 뭔가 그 타라가 주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, 그 타라가 어떤 성격의 아이일까 뭐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린 거였거든요. 뭔가 당당하게 이렇게 되게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타라의 성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근데 뭔가 그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당당함을 걸어가는데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뭔가 염원? 뭐 그런 것들? 그런 거를 상상해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넣게 된 거죠, 나중에. 그런, 이 작업처럼,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이거와 다르게 좀 더 단순화시키고 어떤 그, 이거를 초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초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, 아직 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에 서사를 넣는 작업과 그 어떤 그림의 색감이나 형태가 주는 감각으로 바라보는 그림과 그걸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는지,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의식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지, 그게 제가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. 먼저 이렇게 형태들을 단순화시키기 전에 제가 그림으로 지금 페인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육아를 하면서 가장 쉽게 제가 바로 치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뭐 스케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종이를 오려서 색종이를 오려서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아이와 노는 방법이 있었어요. 뭐 수박의 뭐 반을 이게 동그란 모양이 동그란 모양의 수박이네 이러면서 수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주고, 또 얘를 반을 잘랐더니 수박을 잘라서 이제 먹을 수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단순한 형태들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오려낸 그 바깥의 종이의 형태들이라든지 우연히 잘려진 조각들이 이렇게 그 동그라미와 세모와 연결되었을 때 놓여진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천으로도 오려보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사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묘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런 형태로 남게 되었고,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고 제가 제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저만의 색이라고 생각해요. 아까 그 제가 상상했을 때 뭐 그런 뭐 동그라미, 세모, 뭐 반원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제 갖고 있는 형태에서 제가 재해석해서 저만의 실험으로 저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고, 그리고 그 타라의 방처럼 저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사물의 성격이 갖고 있는 그 사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뭔가 다른 부분으로 다른 세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다가온다고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색감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쓰는 색감이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머리일 수도 있고, 뭐 남들이 생각하는 초록색
잔디가 초록색인데 뭐 저는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저만의 그 필터가 이렇게 한번 씌워진 느낌이라고 할까? 그런 게 저의 색감과 그런 형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렇게 도형을 하게 된 거는 그 형태가 주는 감각들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떤 생명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되게 모든 생명체가 특히 되게 작은 점에서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그 점에서 뭐 태아 때인 것처럼 근데 그 점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는 것이라든지 시간이 지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점점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이제 모여서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사회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그 형태가 주는 각자의 이제 그 감각들이 주는 그런 성격을 색감으로 입혀지면서 그때그때 뭐 이전의 그림에서는 원이 되게 강력한 폭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색감에 의해서 뭐 다른 그림에서는 그 원이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떤 감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들이 각각의 이제 그런 우리들이 그 저의 색을 입혀지면서 네, 완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표방하고 싶은 건 사실 아이 같은 그림을 그리자 이거는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어른이잖아요. 어른인데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나 그런 뭔가 비주류나 소수자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렇게 어디서 색을 던져 놓으면 제가 쓰는 색들을 어딘가에 던져 놓으면 그 색으로선 절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색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색들이 이렇게 같이 엮어 있을 때 주는 어떤 그 감정?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동식물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회?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 아이가 이제 혼혈 아이라서 뭔가 좀 특이하게 바라보시지만 그냥 저희 아이의 이름은 리아이고 얘는 그냥 11살의 아이예요. 그런데 친구들도 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더 아이를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친구 그냥 이렇게 바라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이들을 자주 그려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는 부분이고 또 색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뭔가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색들의 저만의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제가 그동안 작업을 해왔던 그 일러스트레이션 작은 그림에 그리는 방식과 이제 되게 캔버스로 넘어오면서 되게 큰 동작을 이렇게 표현하는 큰 동작으로 채색하는 그런 거하고 간극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차이들을 제가 아직 느끼지 어떤 받아들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. 앞으로는 그 두 차이를 좀 좁혀서 가고 싶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아닌가?